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발롱도르를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심지어 김민재 선수가 2위였고 그리고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역시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현재 16일 지난 이 1월 이적 시장 가운데 제대로 돈을 내고 선수를 데려온 EPL팀은 토트넘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은 왜 첼시의 핵심 선수로 분류되고 있는 코너 갤러거를 데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여겨지는지 이 놀라운 논란에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레비 회장의 이번 1월 이적 시장은 굉장히 바쁩니다. 토트넘이 사실상 이렇게 빠르게 1월 이적 시장에 움직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토트넘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881번째 토트넘에서 데뷔한 선수가 바로 티모 베르너고, 그리고 882번째로 데뷔한 선수가 바로 라두 드라구신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알짜 영입을 한 토트넘이지만 심지어 한 명 더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첼시의 코너 갤러거인데, 이 코너 갤러거의 토트넘 영입이 진짜 가능성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만이 EPL에서 지금 돈을 주고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티모 베르너는 임대이기는 하지만 라두 드라구신을 완전 영입하면서 굉장히 알찬 이적 시장의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토트넘이 더 많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은 레비가 오랫동안 아주 구두쇠처럼 이렇게 아껴온 것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나 라는 어떤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1월 이적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적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바르셀로나에서 이 빅터 로케, 이 선수를 데려온 게 일단 가장 비싼 영입이고, 그 다음으로 비싼 영입이 바로 라두 드라구신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포르투갈의 벤피카, 그 뒤에는 뭐 산초를 데려온 도르트문트, 엘마스를 데려간 뭐 라이프치, 뭐 파리, 도르트문트, 레옹, 그 다음에 또 티모 베르너가 등장하죠. 이 티모 베르너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이렇게 토트넘이 두 개의 굵직한 영입을 하는 동안 나머지 탑10 안에는 EPL에서 데려온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1월 이적 시장에 이 EPL이 얼마나 큰 손인지, 이 EPL 리그가 얼마나 큰 리그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1월 이적 시장 이 EPL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최근에 에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 이 두 팀이 다시 한번 승점 삭감을 당할 가능성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에버튼과 노팅엄 같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재차 발견되면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점 10점을 감점 당한 상황인데 또 한 번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노팅엄까지 이번에는 얽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팀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얼핏 보면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팀이지만 이 두 팀은 토트넘과 관계가 깊습니다. 무슨 뜻이냐? 최근에 굉장히 아끼던 에이스들을 빼앗긴 팀입니다. 바로 히샬리송과 그리고 브래넌 존슨에 대한 이야기죠. 토트넘은 어쩌면은 이 클럽들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서 이 선수들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비 회장은 이 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뭔가 급한 클럽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선수들을 이제 제때에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존슨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등장을 했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등장을 했는데, 이 두 선수를 토트넘이 데려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팀들의 재정적인 상황을 다 살펴가면서 레비가 이거 안 팔고 백이겠냐 라는 식으로 이제 흥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어쨌건 레비 회장이 15년 전에도 이 FFP, 그러니까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의 이 룰이 결국에는 수많은 팀들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새로운 선수를 데려올 여력이 없다라고 알려졌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인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폼 좋은 플레이어를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유나이티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로 버티고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브루노를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115개의 이 기소된 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맨시티도 이제 엄청난 득점 삭감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레비 회장이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이 재정적인 원칙을 지켜온 것이 현재 토트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는 어쩌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고, 그래 그게 바로 엑셀이야. 아니 뭐 엑셀로 이제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 재정적인 관리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돈을 낸 팀이 하나밖에 없다. 야 이건 진짜 재정적 페어플레이의 영향인 것 같다. 뭐 브렌트포드도 한 명 선수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하튼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일부 팬들은 맨시티의 115개의 이 기소를 하나씩 보고, 그리고 이게 맞을 경우에는 승점 10점씩 깎아버리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점은 현재 토트넘이 노리고 있는 다음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 바로 아까 첼시의 굉장히 폼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했던 코너 갤러거입니다. 갤러거는 첼시 선수들 중에 현재 어시스트 2위, 키패스 2위, 오픈플레이 패스 3위, 그리고 터치, 이 박스 상대 박스에서의 터치를 5위나 이렇게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사실은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이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토트넘에 오기 싫다, 첼시랑 재계약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사실까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풋볼 인사이더에서 최근에 브레이킹 뉴스, 속보로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코너 갤러거, 이 첼시의 미드필드가 지금 여전히 토트넘의 시야에 있습니다. 토트넘이 여전히 지금 코너 갤러거를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Spurs have not given up hope. 지금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런던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적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렇게 요즘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때문이겠죠. 심지어 언론에서도 이 첼시가 갤러거를 이제 떠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이 FFP, Financial Fair Play, 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 때문이죠. 그 과거에 맨유에 이제 그 메이슨 마운트를 팔았을 때 이때도 첼시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5,500만 파운드에다가 이제 보너스까지 붙어 있는 이 조항을 첼시가 맨유한테 선수를 판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자주 있을 만한 경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락된 이유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메이슨 마운트도 첼시에서 잘한 선수고, 갤러거의 계약 조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이 갤러거의 이적을 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팔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일단 팔기에는 적기다라는 점도 이제 첼시가 코너 갤러거를 팔아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 중 하나죠. 풋볼 인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미드필더, 그러니까 코너 갤러거가 이 첼시에서 너무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첼시의 클럽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첼시가 선수를 판매하면서 얻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첼시가 이적을 통해서 얻어낸 금액은 7억 유로입니다. 그런데 쓴 금액은 15억 유로죠. 그러니까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격차를 메우려면은 관중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계권으로 인한 수입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수입들을 통해서 이 간극을 메워야 되는데, 이게 8억 유로나 되거든요. 8억 유로면은요, 여러분들 1조 1,7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첼시가 지금 이 선수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코너 갤러거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고, 레비 회장이 지금껏 데려오고 있는 선수들의 면모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코너 갤러거를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레비 회장의 지시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노팅엄 때의 존슨이 그랬고, 그리고 에버튼의 히샬리송이 그랬듯이 첼시의 코너 갤러거 역시 레비 회장이 지켜보고 있는 첼시의 재정적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코너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어린 선수입니다. 만 23세의 선수이고 지금 시장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선수인데, 그런데 첼시는 어쩌면 눈 뜨고 코 베이면서 토트넘에게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정황상 그리고 지금까지 토트넘이 해온 어떤 영입의 기조상
어쩌면 코너 갤러거는 이번 1월에 토트넘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EPL에서 유일하게 지금 돈을 주고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 토트넘의 재정 상황, 그리고 이 레비 회장의 장사 소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장사 소원이 제대로 발휘될 때 이 손흥민 선수 역시 조금 더 좋은 팀에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캡틴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서의 이 마지막 화려하게 빛나는 어떤 시기를 이제 달리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레비 회장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